자, 전기기능서 필기 전기이론 4강. 오늘은 유전율과 정전기력, 전기장과 전위, 그 다음에 전기력성과 등전위 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정전기 1번 정전기와 유전율과 정전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는요, 동전기하고 정전기로 나눠지는데요. 전기는 전류죠. 전류 I를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하고요. 정전기는 움직이지 않는 전기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정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전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전기력 하기 전에 유전율이 나오는데요. 자, 유전율은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전기적 단위, 그 다음에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 페로퍼미터죠. 페로퍼미터, 전하량을 나타내고요. 유전율이 높으면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어서 전기장의 세기를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소시킨다. 여기 지금 유전체 그림에서 따온 건데요. 이건 유전체죠. 유전체라는 게 이렇게 전기를 저장하는 거죠. 유전체랑 절연체랑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한 거죠. 절연체인데 어떤 전기적 힘에 의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유전체이죠. 그래서 이 유전체는 절연체이지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유전체라고 얘기하고, 유전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유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전율은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입니다. 이거는 유전율이고요. 얘는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입실론 S, 비유전율. 자, 이건 B죠. 비유전열 입실론 S는요, 공기를 1로 합니다. 공기보다 유전율이 더 높으면 이거보다 값이 더 커질 것이고요. 공기보다 유전율이 낮으면 이거보다 작아지겠죠. 작아지거나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유전율. 공기 중에서는 입실론 제로는 1로 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입실론 제로입니다. 입실론 제로. 자, 유전율은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이제 유전율 했고요. 자, 정전기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 그렇죠? 쿨롱의 법칙.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쿨롱의 비틀림 저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눈금자가 하나 있습니다. 눈금. 그 다음에 이 구에다가 전하를 채웁니다. 여기다가 Q1, 얘를 Q2라고 하고, 전하를 양쪽에 채운 다음에 이 눈금이 있죠? 이 눈금이 R이 되겠죠. 두 개의 거리를 조절했을 때 위쪽에 보면 비틀림 저울이 있습니다. 이쪽에 비틀림 저울을 달아서 이 거리에 따른 힘 F를 비교한 사람이 쿨롱입니다. 그래서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최초로 전기의 힘을 정량했던 사람이 쿨롱입니다. 자, 쿨롱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쿨롱의 법칙에서요, 플러스일 때는 서로 밀어내겠죠. 청력이 발생합니다. 청력,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겠고요. 구해낸 값이 이겁니다. 자,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S분의 1 곱하기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Q1, Q2에 비례한다. 요거죠. 쿨롱의 법칙.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공기 중일 때, 지금 여기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인데요. 공기 중일 때는, 자, 요게 1이 되는 거죠. 얘가 1이 되고요. 얘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자, 이거를 대입해서 풀었을 때 힘이 얼마냐? 라고 봤을 때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R의 제곱분의 Q1, Q2가 됐습니다. 자, 이게 전기력이고요. 단위 잘 봐야 됩니다.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자, 뉴턴. 힘의 단위로 나타내죠. F가 되겠고요.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이게 이 정전기가 가지고 있는 Q1과 Q2가 있을 때 두 사이에 작용하는 이 두 사이에 작용하는 거리가 R인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입니다. 자,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장은 자, 이 Q1이 없을 때 Q1이 만약에 없다라고 쳤을 때 어떠한 전하량을 갖게 되면은 이 전하량은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가겠죠.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필드가 생기겠죠.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가면서 필드가 이 전기장이 세기를 가진 어떤 필드가 생깁니다. 이걸 장이라고 얘기하죠. 장. 자,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요. 체육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체육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에 전하를 Q를 갖다 놨다. 그러면 이 체육관 안에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전기력선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전기력의 힘을 가진 전하가 힘을 가지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 전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장. 필드죠. 필드. 그러면 전기의 세기를 보겠습니다. 전기의 세기는 뭐냐? 자, 지금 전하를 여기 하나 갖다 놨다 보니까 전기장이 만들어진 거겠죠. 얘가 오기 전까지 하나의 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R 떨어진 지점에 소문자 Q는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단위전하입니다. 단위전하. 자, 단위전하를 1쿨럼짜리를 딱 갖다 놨습니다. 이랬을 때 이 단위 전하가 받는 세기죠, 세기. 자, 세기가 뭘까요? 여기서는 V/m라고 했지만 결국 V라는 건 뭡니까? 뉴턴이겠죠. 힘이죠. 자, 얘가 갖다 놨을 때 얘가 받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 Q1하고 Q2 사이에 발생하는 힘 F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발생한 힘이 F가 있겠죠. F는 앞에 거는 상수로 하겠습니다.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S 분의 1. 요거를 K 상수로 바꿔서 K를 놓고요. 아래 제곱분의 Q1이 되겠죠. Q가 되겠고 얘는 Q가 될 테고요. 얘는 단위 전하는 소문자 Q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F인데요. 이거를 단위 전하로 한다는 거는 단위 전하가 Q잖아요. Q로 다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미터가 붙습니다. 단위가 붙어서 제곱미터당 1쿨럼에서 이렇게 하면 QQ가 지워지고요. K분의 R제곱분의 Q가 남습니다. 그리고 단위는요, 뉴턴 대신 볼트 퍼 미터로 바뀝니다. 볼트와 뉴턴의 관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와트하고 줄도 같이 썼죠? 자, 뉴턴하고 볼트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대신에요, 볼트가 들어갔고요, 퍼 미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기장의 세기고요. K를 풀어주면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죠. 얘가 K죠.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전기장의 세기 2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자, 면적분의 가닥수가 되는 겁니다. 자, 면적이 되겠죠? 자, 이러한 면적 1m가 되겠죠. 단위니까 뭐 여기 1m, 여기 1m. 단위 면적당 이 속으로 들어가는 가닥수 N개죠. 전기력선 수죠. 자, 이렇게 전기력선 수를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력선. 자, 전기력선은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라면요, 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요.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일치합니다. 다 등전이면이면요, 전압이 같은 데를 이렇게 묶어놓은 걸 등전이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다 전압이 똑같다.
전위가 똑같은 데를 모아놓은 거를 등전이면이라고 얘기하고요. 등전이면은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등전이면은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밀도가 많을수록 역선의 수가 많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집니다.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그 다음에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습니다. 도체는 전기력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폐하고 그럴 때 도체를 사용합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0전이죠. 0V가 됩니다. 도체는 0V가 되고요. 들어갈 때는 수직으로 들어가지만 안에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전하가 없는 곳에서의 전기력선은 소멸과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체의 패곡선을 만들지 않는, 패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갖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갖다 돌아오는 경우 이걸 패곡선이라는데, 전기력선은 패곡선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등전이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위가 다른 등전이면은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은 직각이다. 등전이면의 좁은 곳은 전개가 강하다.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다. 대지전위는 0V이다. 뭐 이런 건데, 일단 등전이면이 뭔지 아셔야 되니까요. 등전이면은 전위가 같은 전기력선의 위치들을 연결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또 이렇게 연결시켰고요. 그럼 요 지점들 간에는 전위가 같겠죠. 저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들을 우리가 등전이면이니까요. 이 면들은 교차하지 않겠죠. 교차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은 직각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기력선이고요. 등전이면하고 직각입니다. 반대로 전기력선에 대해서도 이 말은 나오죠.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은 직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등전이면이 좁으면 여기 보면 좁죠. 이쪽은 넓죠. 자, 여기 좁은데 요 부분들 전기력선이 넓은데 그 다음에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부분일수록 전개가 강하다. 맞는 말이고요.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다.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도체는 등전이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전위는 접지되어 있으니까요. 0V이다. 자, 이상으로 등전이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